오늘 인생 수업은 새하얀 겨울 눈꽃이 아름답게 펼쳐진 덕유산을 보러 전라북도 무주로 갑니다. 덕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장지기에 소박하고도 행복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매년 실패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발끝부터 전신까지 당신의 삶을 바꾸는 효과 만점 운동법! 시간은 절반, 효과는 2배! 간헐적 운동법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너무 어려운 요리의 세계! 윤기가 자르르 넘치는 밥부터 감칠맛까지 더한 뜨끈한 국물 요리까지 아는 만큼 보이는 실생활 속 요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하얀 눈꽃과 설경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겨울 산행 1번지 덕유산. 곤돌라가 있어 보다 쉽고 편하게 겨울산의 낭만과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불문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고요, 그다음에 정적,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뭔가 새로운 걸 움트는 거 볼 수 있어요. 바람, 눈, 그리고 사람들, 사람 구경도 괜찮아요. 거리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뛰어다니며 주의를 주는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 데나 버리시면 안 되지. 산이 좋아 15년째 덕유산에 살고 있는 이분. 안녕하세요. 덕유산 향격봉 지킴이 박봉진입니다. 덕유산 향격봉 정상에 오른 후 한숨을 돌리는 곳이 100m 아래에 있는 향격봉 대피소입니다. 곤돌라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아이젠이나 스페이츠 같은 겨울 산행 안전장비는 필수죠. 그런데 아예 아이젠이 없거나 착용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어김없이 향격봉 지킴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거꾸로 이거 차왔어요. 스페이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시려면은 잘 하고 다니셔야지. 스페이스 용도가 눈이 많이 와갖고 신발 속에 눈이 안 들어갈 그럼 이 스페이스를 차는 것인데 눈이 발 속으로 들어가 신발 속으로 들어가면 다 젖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차는 것이죠. 먼저 스패치를 펼쳐 종아리를 감싸준 후 붙여주는데요. 그리고 신발끈에 고리를 걸면 끝! 끈에다 거는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신발 끈에다 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진짜 옛날 아이젠인데 보면은 이 뾰족한 게 옆에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빅맥용 아이젠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워킹용이 아니고. 겨울이면 이렇게 등산객들의 안전장비를 살피는 게 주된 일 중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제 안전산행 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젠은 겨울 산행에서는 제일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이젠이 없으면은 이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만큼 체력 소모도 더 되고 또 미끄러워서 다칠 염려도 있고 그렇죠. 다시 매점으로 돌아온 박봉진 씨. 그런데 한 여자분이 다급해 보이는데요. 길을 잊어버렸어. 미치겠네. 이분 누구예요? 애기 아빠. 저 바꿔주실래요? 안 받아요? 예, 잠깐만요. 자기야. 어디 있어? 나 대피소에 있다. 대피소 항저번 대피소에 있다고. 올라가라고? 등산 도중 남편분과 길이 엇갈린 모양. 이럴 땐 비상 연락책이 되고요. 이번엔 무슨 일인지 아예 돈을 건네줍니다. 바로 계좌이체 시켜주세요.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바로 할게요. 차에 지갑을 놔두고 어떡합니까?
지갑이 없어 낭패를 겪은 등산객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겁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돈도 안 갖고 오고 카드도 안 갖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배는 고파 죽겠고 하니까 먹을 것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째요. 뭐 줘야지. 그냥 여기가 밑에 같으면은 뭐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 산꼭대기니까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게 좋아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그게 좋거든요. 오후가 되자 대피소한 숙소를 청소하는 박봉진 씨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쓸고 닦고 등산객들의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진 해외 원정도 갈 정도로 전문 산악인으로 살았습니다. 지리산의 매력을 잊지 못했던 17살 소녀는 40이 넘어 향격봉 산장지기가 됐고 이후 에베레스트와 아콩가구와 등적을 하며 산과 함께 살았습니다. 난 고향이 남원지라 남원 주변에 이제 지리산이 있는데 그때 당시 때 산을 다니면서 이 산장 관리인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최고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런 일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와서 여기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었죠. 잠깐 한가해지자 산악구조대와 등산객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겨울산행은 저체온증 환자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엔 조금만 늦어도 저체온증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격봉에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길 10여 분. 등산로를 벗어난 한 무리를 발견했는데요. 어디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가세요? 밑에 내려갔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는 쉼터 가는 길이고 쉼터가 종점입니다. 그래요? 네, 비전표가 있어요. 비전표 보시고 바로 이 위에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내려가세요. 길을 많이 헤맸다가 쉬다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방향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을 헤매고 그러죠, 이제.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길이 아니다 생각을 들 때에는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지. 길이 나올 때까지 확실한 길이다 할 때까지 백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터화가 되는 지역 같으면은 국립공원 사무실이나 대피소나 이런데 119나 이런데 빨리 전화를 해서 길 물어보거나 또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은 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몸도 안 좋으면서 구적구적 자존심을 세우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냐 보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산악 사고의 대부분이 저체온증이 원인인데요. 특히 혼자 고립됐을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몸이 심하게 떨리고 의식이 흐려지는데요. 환자분이다. 2시간이 지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환자가 더 이상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먹이는 등 충분한 보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급적 젖은 옷 대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요. 직접 감싸 안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내 체온을 상대 환자한테 이렇게 꽉 안아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체온을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땅바닥에 그냥 눕히지 말고 한기를 차단할 수 있는 침낭이나 매트 등을 깔아주는데요. 핫팩 같은 보온 제품을 이용해 체온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체온을 찾을 때까지 보온을 해주며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덕유산 향격봉에
저녁 해가 기우는데요. 사진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을 정도로 황홀한 저녁 노을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밤이 되면 대피소에는 숙박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특히 취사실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구 사세요, 대구요? 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전부 그러다 손자 손녀 전부 2명 3명 다 있는 사람들 같이 생일 기념을 해갖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남편이랑 다 아는 지인들과 같이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하고. 삼겹살에 갖은 양념까지 이 팀은 준비 꽤나 했네요. 직장 동료지만 산을 함께 오르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산을 올라간다는 게 신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힘들면서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올라와서 절경을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절경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남편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각 박봉진 씨는 등산객들의 하룻밤 잠자리를 챙깁니다. 신부 안 가졌죠? 네. 자, 구조가 좀 불편하니까. 네. 자,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올라갔다 했죠. 예. 감사합니다. 저쪽 뭐 남도기 방향이나 그쪽으로 이제 산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자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면서 일몰도 찍고 일출도 찍고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등산객들 사이에서 휴대폰만 유심히 바라보는 분이 계신데요. 덕유산의 절경을 담기 위해 겨울마다 이 대피소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지금 내가 여기 11월 말경부터 여기 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계속 상주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린 사진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영 그게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네요. 약간 언더가 낮긴 나요. 네. 사진 하나로 낯선이 와도 금세 친해질 수 있는 곳. 바로 산이 주는 매력이죠. 좀 약간 오바로 찍으세요. 사진을 다니면 풍경이 이쁘잖아요. 이런 풍경 저런 풍경. 세상사 만사, 세상 만사. 그래서 자연, 그러면요. 자연이 주는 거. 그 1초도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그냥 새롭게도 와 닿으니까.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즐거운 거를. 맨 처음에 걷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때 사진을 했는데 걷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진도 같이. 대피소 안 작은 살림집에서 지내는 박봉진 씨.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비바람 막 피할 수 있게끔 돼 있었네요. 아침에 밥을 하고 딱 일어나갖고 부엌에 나가면은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물을 망치나 요 칼로 캐갖고 그러면 물을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다 놓기갖고 밥을 하고. 오랜 산생활 때문에 얻은 병도 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못 끼고 그냥 가볍게 장갑, 면장갑이나 이렇게 끼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상은 아닌데 동창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손이 빨갛잖아요. 이것이 이제 동상은 아니고 동창이에요. 이제 피부만 살짝 이제 이렇게 추위에 노출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시렵고 이제 춥다 보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손을 막 비벼주고 가끔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뿌리쳐주는 게 좋죠. 자기 전 박봉진 씨가 10년을 함께한 필름 카메라를 꺼냅니다. 내일 아침 덕유산을 찍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산은 원하는 풍경을 보여줄까요? 다음 날 아침 덕유산은 짙은 안개를 몇 겹이나 둘렀습니다. 이 안개가 습기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름증이 지금 이제 습기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습기가 이 바람결에 흘려 다니면서 이 나무까지 얼어붙은 것입니다. 이제 상고대라고 하는데 날씨가 흐리고
이게 구름층이 많이 이제 이렇게 깔려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온도만 조금 올라가고 햇빛만 좀 들어대면은 이거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 서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매서운 겨울바람과 만나 겨울 덕유산은 하얀 서리꽃을 자주 피워냅니다. 예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너무 멋있어. 대피소를 바삐 빠져나가는 등산객들 뒤로 박봉진 씨도 배낭을 메고 나섭니다. 새하얀 겨울 왕국에라도 온 듯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늘 새로운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이 아름다운 감상을 못하고 그냥 막 시간 다툼으로 가는 거야. 서두르지 말고 시간 다툼하지 말고 보면서 즐기면서 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산행 같습니다. 덕유산에서 상구대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향적봉에서 중봉에 이르는 1.1km의 길입니다. 중봉을 향해 걷다 보면 유난히 상구대가 활짝 핀 나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가뭄비나무예요, 이게. 네, 사람들이 대부분 녹색인데 이 가뭄비나무는 자주색을 피우는 것이죠. 산이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바람이 계곡에서 부는 바람이 이 계곡은 바람이 불지만 이 계곡은 바람이 안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쪽에 그 계곡의 능선은 나뭇가지는 이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바람결에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안 부는 계곡은 그대로 나뭇결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과 구름이 많아지면서 더 크고 화려한 상구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상구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쪽 면에는 지금 상구대가 안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저쪽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쪽에 마주쳐가지고 계속 붙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안 붙어 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계속 며칠 지나다 보면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쭉 켜지는 것이죠, 이제. 이쪽에는 시커멓잖아요. 그때 나뭇길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향적봉에서 백년사 방향으로 50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카메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아주 등산 오면은 찍어야 되는 포인트. 저도 처음 왔어요. 덕유산의 일출과 운해를 담을 수 있는 유명한 장소죠. 다시 중봉 방향으로 가다 보면 헬기장을 지나 우측으로 고사목이 몇 그루 보이는데요. 그 사이로 나란히 선 두 그루의 고사목이 일몰 포인트입니다. 이 나무들에는 특별한 이름도 있다네요. 한 나무가 살아있었고 이 나무가 죽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 살아있는 나무와 죽어있는 나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생과사라고 했었어요. 덕유산의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에 담은 지 10여 년,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내가 찍은 사진. 원줄이 피고 봄골이 피고 이때가 시기가 7월 초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 막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때 이걸 찍었었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 좋은 풍경도 만나고 좋은 사진도 만났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자기 자신과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야 비로소 허락된 풍경.
이 황홀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이 가장 설렌다는 박봉진 씨. 여기서 보면은 지리산 능선이 그 S자로 형성되어 있는 그 능선의 그 곡선이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산은 항상 그대로지만 마음의 풍경에 따라 늘 다른 산이더라고 말하는 박봉진 씨.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 어떤 길을 골라 어떤 정상에 오를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찬란한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때로는 저 산이 정말 엄한 스승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정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 하고 살고 또 어느 정도 생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